시칠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엘레나 루치아노. 마피아 두목의 막내딸로 태어나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중심에서 자랐죠. 16살에 교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20살에는 상대 조직원을 협박하며 웃어넘기던 여자였어요. 정의란 건 약한 자들이나 찾는 거죠. 그녀에게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작은 체구의 한국 남자 이도현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역시 아시아인. 도움이나 주다 끝나는 인생이겠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품과 따뜻한 눈빛 앞에서 차가운 마피아의 심장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한국 전주에서 500년을 이어온 종갓집의 장손이었던 거예요. 이 믿기 어려운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 그곳에는 권력과 공포가 공존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마피아 조직의 심장부,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죠. 엘레나 루치아노, 시칠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의 두목 비토 루치아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엘레나의 어린 시절은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5살 때부터 총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10살이 되자 아버지의 부하들이 누군가를 협박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 폭력은 일상이었고 공포는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였죠. 학교에서도 엘레나는 남달랐습니다. 16살 되던 해 수학 시간에 자신을 야단친 여교사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교사는 바닥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지만 엘레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거예요. 그 사건 이후 학교는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엘레나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고 교사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권력이 만들어낸 고독한 성이었죠.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이 된 엘레나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상대 조직과의 협상에 나섰어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 하나로 상대방들은 말을 잃었고 냉정한 한마디로 수십억 원의 거래가 성사되곤 했습니다. 정의라는 건 약한 자들이나 찾는 거죠. 배려는 힘없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에요. 엘레나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만 나뉘어 있었고 자신은 당연히 강한 쪽에 속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엘레나에게도 공허함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발코니에 서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전부는 아니라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속삭였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엘레나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레르모 시내 중심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엘레나는 검은색 마세라티를 타고 아버지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그랬듯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멈춰 섰고 엘레나는 짜증스럽게 창문을 내렸어요. 뭐 때문에 막히는 거야?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길 한복판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엘레나는 호기심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중심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묘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이탈리아어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엘레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아시아인이네. 도움이나 주다 끝나는 인생이겠지.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 때 그는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의식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노인의 주머니에서 약통을 발견하자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잠시 안정될 거예요. 남자의 말에 노인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고 주변 사람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냈죠. 엘레나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본 남자들은 모두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문을 두려워하며 비굴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엘레나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도현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엘레나를 피하지 않는 그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차나 한잔 하실래요? 엘레나의 제안에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네, 사업차 이탈리아에 왔습니다. 도연의 말은 꾸밈이 없었어요. 엘레나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람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가족, 삶의 가치,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도연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엘레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엘레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연뉘연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였죠. 저택의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보스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토 루치아노는 서재 가죽 의자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엘레나, 짜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비토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엘레나는 이미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직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했죠. 한국인 남자 하나와 커피를 마셨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엘레나의 대답에 비토는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눌러 껐습니다. 어떤 놈인지 알아봤다. 이도현이라는 사업가라고 하더군. 비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엘레나, 너는 내 피를 받은 루치아노 가문의 딸이다. 함부로 아무나 만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차 한 잔 마신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엘레나가 반박하자 비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문제라고? 우리 가문에 속한 사람이 정체불명의 외국인과 어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냐?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토니오가 들어왔습니다. 비토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남자였어요. 보스, 그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더 얻었습니다. 말해봐. 비토의 명령에 토니오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배경도 확실하지 않고요. 엘레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비토 루치아노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뻔했습니다. 그놈을 데려와라. 비토의 명령은 간단했지만 무시무시했어요. 살려둘 이유가 없다. 아버지, 엘레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비토는 딸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엘레나, 너는 아직 이 세계를 모르는구나. 착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지. 하지만 도연은 달라요.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토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토니오, 내일 아침에 그자를 데려와라. 조용히 처리하고. 토니오가 고개를 끄덕이자 엘레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냉혹한 명령을,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새벽 5시, 엘레나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도연에게 위험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던 순간 현관에서 토니오와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이른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토니오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산책이야. 잠이 안 와서. 엘레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토니오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디가드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엘레나의 단호한 거절에 토니오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엘레나는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팔레르모 시내 도연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급히 향했어요. 다행히 로비에서 도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엘레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도연 씨, 지금 당장 이탈리아를 떠나야 해요. 엘레나의 다급한 말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 아버지가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도연은 엘레나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엘레나 씨, 진정하세요.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의 침착함에 엘레나는 오히려 더 초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호텔 로비로 토니오와 부하들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토니오의 외침에 엘레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도현 씨, 보스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토니오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루치아노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레나는 계속 도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도현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죠. 저택에 도착하자 비토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도현인가? 비토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현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정체가 뭐냐? 왜 내 딸에게 접근했느냐? 비토의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엘레나 씨와는 우연히 만났고요. 사업가라고? 비토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주에서 종갓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서재가 조용해졌어요. 종갓집이라고? 네, 조선시대부터 5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가문의 장손입니다. 도연의 말에 비토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조상님들의 제사도 지낼 수 없게 됩니다. 토니오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보스, 조사해보니 정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종갓집이라는 게 우리보다도 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토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마피아의 딸이 종갓집 며느리라고? 그게 뭐지? 우리보다 더한 권위가 있다는 거냐? 그 순간 엘레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진짜 가문이에요. 폭력이 아니라 전통과 예의로 이어져 온. 서재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토 루치아노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모두 힘으로 해결해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연이라는 남자 앞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엘레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항상 말씀하신 가문의 위험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도연 씨의 세계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엘레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는 루치아노 가문을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500년을 이어온 가문 앞에서 왜 그렇게 초조해하세요?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비토 씨, 저는 엘레나 씨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비토가 반문했어요.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엘레나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엘레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고백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접근했지만 이렇게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비토는 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눈빛에서도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엘레나, 너 정말로 이 남자를... 네, 아버지, 도연 씨를 사랑해요. 그 순간 서재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엘레나 루치아노가 사랑을 고백한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던 차가운 마피아의 딸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비토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도현, 내가 정말로 내 딸을 사랑한다면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한국으로 가자. 내가 말하는 그 종갓집이라는 곳을 직접 봐야겠다. 토니오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보스, 외국으로 나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비토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내 딸이 들어갈 집안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낼 수는 없다. 엘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행을 허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조건이 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한다. 그리고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비토가 도연을 째려봤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비토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안이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지. 좋다.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출발한다. 비토의 선언에 엘레나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비토 루치아노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엘레나는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신경 쓰일 뿐이다. 비토의 말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시칠리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봤지만 여기서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일 뿐이었으니까요. 도연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주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려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비토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나라에 500년 된 가문이 있다고? 전주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한옥마을 근처의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 자리한 도연의 집은 외관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기와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대문에 걸린 현판에는 전주 이시종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나와 맞이했어요.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엘레나는 순간 몸이 경직됐어요. 외국인에다 마피아 출신인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엘레나를 소개해드려요. 도연의 말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구나. 멀리서 왔는데 고생 많았어. 그 순간 엘레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라는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스의 딸 루치아노 가문의 상속녀로만 불려왔는데 누군가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르다니. 어머니.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의 어머니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 같구나. 이제 우리 집 맏며느리야. 비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엘레나의 아버지입니다. 비토가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도연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사돈어른이시군요. 딸을 잘 키우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랑방 벽면에는 족보와 역대 가문의 인물들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제사상을 차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진짜인가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가문은 조선 개국 때부터 이어져 왔어요. 도연의 설명에 비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엘레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폭력이나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과 배려로 하나가 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엘레나야, 내일부터 며느리 수업을 시작하자. 도연 어머니의 말에 엘레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전주에서의 첫 번째 밤은 엘레나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시칠리아에서는 매일 밤 총소리와 고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여기서는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어머니가 엘레나를 깨웠어요. 며느리야, 일어났니? 오늘부터 우리 집 예법을 가르쳐 줄게. 엘레나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첫 번째 수업은 차례상 차리는 법이었어요. 제사는 우리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야. 조상님들께 예를 올리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해야 돼. 도연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레나가 제수용 과일을 정렬하며 물었어요. 잘했어, 며느리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엘레나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비토는 도연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가문의 역사를 듣고 있었어요. 저희 선조 중에 조선 개국공신도 계시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신 분도 계세요. 도연의 설명에 비토는 점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500년이나 됐다는 거냐? 네, 족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도연이 보여준 족보는 비토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세대별로 정리된 이름들, 그리고 각각의 업적과 기록들. 이건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역사 자체였습니다. 우리 마피아 조직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비토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루치아노 가문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엘레나가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이었어요. 도현의 어머니가 직접 골라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엘레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며느리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엘레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검은색 정장만 입던 자신이 이렇게 부드럽고 우아해 보일 수 있다니. 저 정말 예뻐 보여요? 당연하지, 며느리야. 마음이 예쁘니까 겉모습도 예뻐 보이는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토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가문을 지켜왔느냐? 힘으로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예의와 정성으로요.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요. 예의와 정성이라고? 비토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네, 진정한 힘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존경해서 따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비토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힘은 진짜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건 존경이 아니라 공포였고, 그런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밤늦게 마당을 거닐며 비토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문이란 무서운 게 아니구나. 지켜야 할 따뜻한 약속이구나.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엘레나 역시 방 안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낀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며느리라고 불러준 어머니의 사랑,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혼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사무관대를 쓴 도연이 먼저 나타났고, 이어서 엘레나가 나왔어요. 족두리를 쓰고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에 하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본 적이 없다. 정말 공주님 같아. 사람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엘레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까지 받아본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 어린 축복의 눈빛들이었거든요. 전통 혼례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하고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는 순간 엘레나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존경으로 살아가겠다. 패백 의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양손에 대추와 밤을 들고 시부모님께 정중히 절했어요. 그 순간 도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엘레나야. 우리 집안이 다시 숨을 쉰다. 어머니. 엘레나도 울먹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해. 비토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이 가족들. 이게 진짜 가문이구나. 이게 진짜 힘이구나. 혼례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이탈리아 요리가 함께 차려진 특별한 상차림이었어요. 하객들은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후 엘레나와 도연은 조용히 마당을 거닐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도연의 물음에 엘레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기는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 당신과 함께, 이 따뜻한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폭력이 아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한옥의 전경을 비춥니다. 기와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그리고 마당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 마피아의 딸이었던 엘레나는 이제 한국의 종갓집 며느리가 되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여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몇 달 후 비토도 이탈리아로 돌아가 조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폭력 대신 상호 존중으로, 두려움 대신 신뢰로, 그리고 가끔 전주를 방문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지금도 전주의 그 종갓집에서는 하얀 연기와 함께 국적을 넘어선 따뜻한 정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엘레나가 한국에서 배운 건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지켜내는 품격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엘레나 루치아노가 폭력과 증오를 벌이는 순간 그녀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닫고 가족의 따뜻함까지 되찾게 됐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예의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마음까지 녹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피아의 딸에서 종갓집 며느리로 완전히 변화한 엘레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폭력이 아닌 품격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휴게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